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력에 대해 본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본 매립 시설이 2006년 1월달에 그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그 본시청에서 이 관리 감독을 하면서 행정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 동안에 그 이제 행정 처분의 그 시설이 미흡해가지고 뭐 개선 명령, 과태료 이런 것을 물린 게 있습니다. 2006년도 1월에서 7월까지 집중호우로다가 그 에어돔이 붕괴하기 전에 그 저희들 시에서 이 행정력으로다가 무슨 행정조치한 게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 당시에 그 과태료도 물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2006년 1월 11일에 이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을 때 이 에어돔 같은 경우 공사가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난 5대 의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일정 부분 이거를 허가해준 원주환경청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뭐 그렇다고. 예. 이 에어돔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허가 신청서를 갖고 있는데 이 설계 도면하고 맞지 않게끔 5대 때 짚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짚지는 않고 아마 이 허가 날 때서부터 원주환경청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우리 국장님 좀 알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매립 시설이 그 2006년 7월에 그 집중호우로다가 이제 에어돔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죠? 이때 다량의 침출수를 이 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가지고 각고 끝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처리할 때 과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모두의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당시에 이렇게 이제 에어돔이 이제 붕괴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주 참 그 뭐 제천 시민의 바란다 등서부터 해가지고 그 참 도배를 하다시피 그 민원이 아주 폭주되고 뭐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로서 상당히 그 시급한 그런 현안 그 민원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당장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연계 처리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제 아마 당시에 판단을 해서 그 자체 그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한 1년 동안 연계 처리를 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시에서 연계 처리를 해줬고 그러면 이 돔이 에어돔이 그 붕괴하게 된 원인이 이제 산사태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게 천재지변으로다가 돔이 붕괴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무너졌겠지만 저 시설을 당시에 좀 더 그 산세타 방지라든지 또 거기 우수 유입하는 것을 제대로 했더라면 꼭 천재지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일면에 그런 그 시설을 제대로 당시에 못한 면도 아마 있어서 이런 게 발생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재입니다. 왜냐? 이 매립 시설을 만들 당시에 그 사토를 옮겨야 되는데 사토를 옮기질 않았습니다. 그 산에다가 쌓았습니다. 이거를. 이게 그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산사태가 된 겁니다. 내려앉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거는 인재입니다. 이 업체에서 처음 시작서부터 이 설계에 준하지 않고 이 에어돔을 씌운 데다가 또 배수로 자체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 연계 처리를 하고 나가지고 시에서는 이 관련 업체에다가 이 행정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연계 처리 후에? 연계 처리 후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원주 환경청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 이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행정처분한 거고 이런 이 배수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령을 내린 게 없더라고요. 예, 그게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준공 처리를 예. 우리 시나 뭐 원주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국건설기술원이라는 데서 이제 그 뭐 어떤 그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사실상 뭐 그 어떤 일면에 그런 시설에 대한 준공 처리나 이런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좀 그때 좀 제대로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환경청이 잘못이 됐습니다. 그죠?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제천시에서 이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침출수를 연계 처리해 줬습니다. 그죠? 연계 처리를 해 줬으면은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다가 그 다음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배수로 설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같이 그 지역에 당시에 이제 송사가 돼서 그거 뭐 아마 당시로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겨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화가 돼서 뭐 그런 쪽에서 시설 보강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는 저희들 그 시민의 이 환경이라든가 이 건강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발 조치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 환경청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후속 조치가 좀 시에서는 좀 미흡했던 게 좀 안타깝고요. 그 당시에도 이 침출수가 한 10,000 立方미터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처음 예상한 게. 근데 이거를 침출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72,000 立方미터 정도가 됐어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그 예상되는 침출수가 80,000 立方미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예상치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임시로다가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과연 임시로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집중호우로다가 만약에 이 우수가 다시 유입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침출수가 이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출이 된다면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여튼 뭐 어떻든 뭐 뭐 유입이 안 된다고 지금 보강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그 임시적으로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해서 그게 뭐 완벽한 시설이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뭐 이렇게 시설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꼭 우수가 유입이 안 된다 이런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상당히 그 아주 대형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고 큰 참 현안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천시 아니라 수도권까지 해가지고 대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침출수를 어떤 방법이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시에서는 지금 이 업체의 재정난만 갖고 이 연계 처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연계 처리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 2007년도에 연계 처리를 했을 때는 이거는 이 시민의 고충으로 인해서 진짜 어쩔 수 없는 이 불가이한 환경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예, 뭐 당장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시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수도 뭐 유입될 우려도 있고 또 침출수가 상당히 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침출수가 어떤 방법에 의해든지 처리가 돼야지만 이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침수수 처리 방안이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 단독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네. 단독 처리. 단독 처리를 하려면 지금 이 허가상에 위탁 처리로 돼 있죠. 그죠? 예. 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추정치가 80,000 立方미터면은 통당 80억, 8, 90억. 10만 원씩만 잡아도 예. 쉽게 말해서 80억입니다. 그죠? 예. 추정치로 다 했을 때 보통 100억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1차 시설로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
그 처리 시설 비용이 12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단독 처리 시설 해가지고 이 하천에 방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니 그 뭐 방법은 단독 처리라든지 연계 처리라든지 뭐 직접 처리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 단독 처리하는 것도 아마 업체에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을 때 뭐 이렇게 간단한 비용으로 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독 처리할 것인지 또 이렇게 직접 처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한번 그 지금 12개소의 그 산단에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아까 모두에서 답변 드렸듯이 벤치마킹을 좀 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 방법을 지금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는 전에 그 매립장 같은 경우는 가능했었습니다. 연계 처리가. 근데 지금 그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2011년 7월 7일자로다가 산업폐수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 연계 처리 지침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및 중금속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침이 이제 뭐 법령은 아니고 지침이 아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한번 환경부 질의를 해본다든지 그 변호사의 그 뭐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2월서부터 2008년 12월 달까지 그 연계 처리해가지고서 집출수를 처리해줬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72,000 입방미터입니다. 그죠? 예. 입방미터 단위 아시죠? 그죠? 예. 가로 세로 높이 1m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그만한 부피가 빠져나오면은 그만한 이 산업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입방미터라는 거는 이 부피를 표시한 겁니다. 그죠? 예, 이제 예. 물론 그 이제 공간이 있긴 있는데 이제 지금 폐기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성면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꼭 그게 그 용량이라고 딱 부탁해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처리한 예. 용량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2,000 평방미터를 그러니까 성면이 먹고 있는 집출수는 그 환경관리사업소로 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죠. 물을 먹고 있으니까 처리한 것만 72,000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처리한 양만큼의 그만큼의 부피는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72,000 평방미터면은 저희들이 이게 1차적으로 지금 허가난 게 얼마입니까? 17,000 평방미터죠. 그죠? 예.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0.4m가 그 매립할 수 있는 잔여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지금 0.4m가 한 20억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반대는 7만 이 정도라면은 7만 입방미터라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8만을 예를 들어 톤당 뭐 10만 원이라 보면 80억이라 그랬듯이 7만 2천이면 뭐 쉽게 얘기하면 72억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지난번에 그 뭐 환경단체에서 특히라든지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랬는데 이제 집출수 처리는 그 입방미터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런데 산업 폐기물은 또 톤당으로 따집니다. 그죠? 톤당으로. 이 물은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그 1입방미터가 1톤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폐기물 만약에 돌덩어리 1m 1m면 이게 몇 톤이 나가겠습니까? 무게가 틀립니다. 무게 질량이. 그죠?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양이면은. 그게 이제 어떻든 우리가 지금 이제 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뭐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또 업체가 이제 부도가 나고 이러면 결국 이제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과제지요. 그래서 그거는 과제인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2006년 7월달에 집중호우로다가 에어돔이 붕괴됐을 때 제천시에서 시민의 고충 처리를 위해서 연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그 당시에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72,200m를 또 침수를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정지 하기 전까지 행정처분을 받기 전까지 그동안 계속 산업 폐기물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벌어들인 그 돈으로다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도가 났을 때 우려되는 연직 차수공사 20억, 에어돔 노후로다가 교체해야 되는 비용 20억, 매립장 사후관리 예치금 미납된 게 34억 다 내고도 남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청이 됐든 제천시가 됐든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또 행정조치를 했다면 틀림없이 이 지금 우려되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1차적으로 다 에어돔이 붕괴한 다음에 이 환경청하고 제천시에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 관리가 잘 안 된 게 좀 제가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계 처리를 하면서 뭐 좀 조건을 달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당시에 이 마지막 그 보고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절대로 다음에는 이런 침출수를 환경관리 사업소에서 처리를 안 한다고 이 최종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2008년 12월 달에 침수수를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폐기물 처리장, 침출수, 연계 처리, 배제로 하수 고도 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방류 수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침출수를 연계 처리 안 한다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지금 뭐 연계 처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침출수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재발 사고가 안 나게끔 사전에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 사전에 조치가 안 된 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사전에 조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연직 차수 공사를 했으면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직 차수 공사를 하라고 개선 명령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못한 거죠. 그렇죠. 못하다 보니까 이제 사법기관이 이제 고발도 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을 때 그 시설을 갖췄으면 보강을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거의 매립이 찼을 때 명령을 내리니까 돈은 어디로 가고 없어가지고서 사실 못한 거예요. 그죠? 여기 저기 매립장 안에 화면 좀 띄워주시죠. 여기 이제 침출수입니다. 저기 우리 부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왔습니다. 저기 지금 침출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천이나 서울의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 하나의 원인 폭탄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저게 만약에 돔이 붕괴되거나 집중호우로다가 이 우수가 유입된다면은 저게 이 1차적으로 다 오염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저기 가서 우리 동료 의원 한 분은 저기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저희들도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코가 찌를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악취 나는 원인이 뭐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악취가 뭐 우선 뭐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게 하여튼 고여 있으면 이제 썩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각종 이제 폐기물이 뭐 썩는 이런 그 냄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죠? 첫 번째 원인은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이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저 매립돼 있는 것도 사실 복토를 한 거죠, 그죠? 복토를 하게 돼 있죠. 예, 30cm 복토를 하면은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업장은 쉽게 말해서 이 복토를 안 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이 에어돔을 씌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이제 일부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이제 복토를 이제 뭐 밑에 층에서 이제 아주 안에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예, 하면서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아마 복토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토를 했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일부 뭐 씻겨 나가기도 하고 구덩이도 생기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겠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대비해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이 연계 처리한다는 이런 여운이 자꾸 남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이 에너지 드림으로 돼 있죠, 그죠?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공매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공매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이게 제천시에서 집출수를 연계 처리를 해준다. 그러는 순간에 이거 업체들이 볼때같이 대듭니다. 그죠? 제천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저 업체가 부도나갖고 손들고 가가지고 환경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침수수 처리하고 저거를 메우는 게 제천시에서는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뭐 시에서도 연계 처리하고 싶은 생각은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참 이런 거 아시다시피 현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각도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운을 남지 않게 하시고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 처리 내지는 이 사업 내용 변경을 해가지고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거, 단독 처리를 해가지고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각도로 하여튼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게 이 지난 산사태 때 dom이 붕괴됐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도 배수로가 좁아가지고 또 작년도에 침출수가 유입된 곳이 또 이곳입니다. 이곳 뒤에다가 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연직 차수 공사를 했으면은 물이 스며들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도 이 배수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또 이거를 침수수를 처리를 해도 또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그죠? 네. 예. 다음 화면 또 이것도 이 사무실 앞쪽에 배수로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이 우기철에 많은 양의 우수를 흘러내려 보내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이 넘쳤던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넘기시죠. 지금 임시로다가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임시로다가 이제 임시로 저렇게 해가지고 이 차수막 쪽으로다가 우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이 천막으로 씌우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이 올 우기를 대비한 임시 방편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연직 차수 공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가 우려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시십시오. 현지에 나가시고 또 여기까지 안에까지 들어가 보시고 당시에 이쪽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임시라도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라 이런 지시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어려운 회사지만 하여튼 강력한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아마 이번 주 말까지 1차적으로 하여튼 임시적이지만은 어떤 우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우기철 전에 저희들이 이게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22일 날 공사가 마감된다 그랬죠, 그죠? 예. 그 전일에도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또 계획한 대로다가 공사가 마무리돼가지고 올 여름을 잘 버텨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침출수를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주 환경청이 그동안 이 허가권이라는 입자에서 이 업체한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죠? 이 환경청하고 제천시하고 제가 만약에 제천시 공무원이라면은 이 에어돔 공사 설계 우리 토목 관련된 기술자분들과 전문가하고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허가청에다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당신들이 이 허가해준 이 내용이 그동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천시에서 연계 처리하고 지금 또 이런 또 침수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런 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상급기관에다가 하기는 어렵고요. 어떻든 원주청에서 이 업체에다가 지금 개선 명령을 내려놓고 있고 안 되니까 고발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아마 뭐 환경부나 거기서 근데 이제 환경청에서 사실 설계대로 안 된 거 아까 이제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잘못돼 가지고 이런 그 사고의 일이 발생됐을 때는 잘못된 거 어떤 식으로 해도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은 국비라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낫죠, 그죠? 글쎄 이제 이게 뭐 업체가 부도가 나고 더 이상 이제 뭐 방법이 없을 때 이제 이 처리 방안으로 그런 방법은 나중에 강구해 보겠지만 현재로서 뭐 우리 지자체에서 원주청이 되고 부상을 행사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금 그 환경청에서 그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이 시에서 이 지금 이제 우리 여름을 날 수 있게끔 장마철을 날 수 있게끔 기본 시설을 했으니까 이 침수수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런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 넘겨주시죠. 이게 그 밀양천으로 흘러내리는 소하천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죠. 이게 물고기 한 마리 없고 이 수생 식물 하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이게 몇 년 전서부터 그랬는지 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뭐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아마 수년에 걸쳐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년에 걸쳐 가지고 제가 들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제가 들은 거는 이 신동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그 앞에 벼에서 곡식이 나오면은 그 쌀을 안 먹는답니다. 농협에다 다 수매를 한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하천에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수년이 된 거를 아직까지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뭐 이 지역 하리 지역에 있는 그 주민이나 농민들이 뭐 신청을 여러 번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을 당시도 와서 뭐 참 집단 항의도 했었고 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든 지금 이 지역에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그 수질검사 의뢰를 뭐 여러 차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해왔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이제 하여튼 통지상에 나타나진 않고 현장에 가보면 참 물이 이제 오염이 이렇게 해서 이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재작년에 제가 환경과장 있을 때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진단했는데 당시에 산업공단에서 일부 이제 오접합 부분도 좀 그 당시에 이제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주민들은 지금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뭐가 누수가 돼서 이렇지 않느냐 이런 끊임없이 하여튼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규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 한 9천여만 원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런 기술 진단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공단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좀 지연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빨리 해달라고 촉구도 하고 환경부의 인력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년 한 7, 8월경부터 이렇게 조사 착수가 돼서 어떻든 뭐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야지 된다고 봐서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9,200만 원이 저희들 올 금년도 본 예산에 편입된 예산입니다, 그죠? 네. 추경에 된 것도 아니고 본 예산에 추경됐는데 모든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기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죠?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식팍에 이제 예, 해서 의뢰를 예, 했는데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좀 늦어진다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촉구를 했고 또 그 좀 상급 부서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착수를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울러서 이 용역 검사할 때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폐기물 매립장에서 뭐 침출수가 유출됐다거나 또 뭐 이 차수막이 혹시 찢어졌거나 그런 오해 소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에 그 수질 검사까지 지하수 수질 검사까지 같이 해설해도 틀림없는 원인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시에서는 그 방안까지 좀 찾도록 이렇게 그걸 줬습니다. 용역 그 지침을 주고 있어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원인이 안 나왔을 때는 안 됩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번에는 꼭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돔 주변에 그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나, 그 지하수가 오염됐다면은 그 밑에 차수막이 찢어졌거나 이 침출수가 흘러내린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 불신은 제천시의 이 공신력의 사실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천시에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천시에서 그만큼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만 발표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실적으로 가보면은 정말 냄새 납니다. 냄새가. 근데 지난번에 가니까 이 배수로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이 담당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일바이오밸리에서 나오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제일바이오밸리 쪽에서 나오는 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예, 아니 그건 뭐 담당 직원이 아마 잘 모르는 직원인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국장님께서 이 시나 우리 환경청이나 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 침수수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 지혜롭게 잘 그 처리해 주시고 또 이 하천 오염이 되고 있는 이 원인도 찾아가지고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우리 지역에 참 가장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김홍영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아마 이해를 하시고 여기 방청하신 분들도 많이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로서는 어떤 일면에 가장 큰 참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이런 현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와 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상당한 깊은 논의를 해나가면서 어떤 이런 문제가 우리 어떻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노력해 나가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최정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